특검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예. 박찬대 의원이 내란적식 특별법을 발의했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115명 정도 했습니다. 공감대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저는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뭐 위헌이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례가 있죠. 5.18 특별법에 당시에도 군사 반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했고 5.18 특별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냈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내렸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전두환 노태우 당시 그 정리할 YS 시절보다 지금은 더 급박하고 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앵커님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예. 법률 체계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체계 안에서. 그러면 내란특별법이라는 게 내란범들 전담하는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럼 내란범들로 확인되는 사람들 월급을 계속 줘야 되느냐? 그렇죠. 자리에 놔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그 정당에게 국가보조금을 계속 줘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예. 저는 사실 내란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준비하실 거는 같았지만 이제 바깥에서도 많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 소식을 엊그제 들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전임 원내지도부였던 박찬대 대표, 뭐 또 김용민 의원 준비를 하신 거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딱 타이밍을 본 거죠. 타이밍. 법도는 타이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적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내란 특검이 네. 오늘 새벽 윤석열 재구속을 시켰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는 김예성 씨라고 이제 김건희의 집사죠. 거기와 관련된 뭐 렌터카 회사에 뭐 대기업들이 뭐 투자하고 했던 뭐 이런 문제들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나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 이거는 좀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의원님 보십니까? 그걸 미리 뭐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한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수순으로. 예, 김건희에 대한 이 윤석열 정권의 실체는 김건희 정권이에요. 그것이 참 이 정권의 모든 보면 실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당시에도 구중궁궐에 있었는데 1 최순실, 2 정윤회, 3 박근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정권 초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권력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야 그렇죠. 최순실이 최고라더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도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야 윤석열이 인사가 안 한다더라. 김건희가 인사한다더라. 관심도 없다더라. 예, 김건희한테 줄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내부 증언이죠. 내부 증언들이죠. 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김건희가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실권을 김건희가 갖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V1, V2 아니면 V0가 바로 김건희였다라고 하는 거 보고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결국은 처음에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공천 개입이 아니에요. 공천 개입을 누가 했어요? 김건희가 다 한 거 김건희 아니야. 육성도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채양명주가 하나씩 다 해결되고 있다는 효능감이 매우 큰데 사실 명태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또 의원실까지도 압수수색이 좀 들어갔고 이제 민정기 특검이 상당히 좀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천 개입 사건은요 김건희가 중심이 돼서 명태균과 뭐 지금 윤석열 또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대표부터 공관위원장 다 이게 지금 한 팀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수사가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어지고 파급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거 민중기 특검이 다 돌파해낼 수 있을 걸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 돌파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명태균 관련된 공천 개입 그리고 명태균이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누가 줬냐? 돈을 준 게 정치인들이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당선의 역할을 하고 그 조사가 아니라 조작이죠. 조사보다는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선을 조작 혐의가 많고 조작 혐의가 있고 그것을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 대가를 어떻게 줬느냐. 바로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의원의 그 급여죠. 급여를 반을 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명태균의 증언을 통해서 누구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전 관련자들만 수사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미 수사를 안 했죠.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남부지검에서 검찰들이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원희룡 당 예. 그 당시 양평고속도로라는 게 비합리적 결정을 이루어졌는데 그 양평에 누가 땅이 있어요? 김건희 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노선이 막 휘는 거죠. 노선. 그건 뭐 예. 당연히 의사결정 구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가 주요 정책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봤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내부의 얘기들이 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삼부 토건도 그렇고, 삼부 토건도 그렇고. 내지는 주가 조작 도이치 덮인 것도 그렇고. 도이치는 이미 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덮었으니까 다 또 덮었잖아요. 이후에. 예. 그리고 그 이종호 그 예. 관련해 가지고 구명 로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임성근 구명 로비도 있고 네. 할 게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는 저 주가 조작 세력들이 쓰는 예. 용어 중에 하나가 예. 펄, 쉘 이는 많이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쉘. 예, 펄. 펄. 이게 예. 펄이 진주인데 야 이거 제대로 만들면 주가 조작에서 네. 진주가 된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블랙펄이 주가 조작에 가장 좋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펄이라는 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원래. 쓰다가 회사로도 만들고. 아니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내용을 블랙펄이군요. 보면 블랙펄이에요 그게. 의미가 남다릅니다. 남다른 의미죠 그게.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종호 제대로 수사하고 예. 뭐 저는 이미 도이치는 다 드러난 거 다 아니겠어요? 드러났죠. 이 그 덮었으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저는 다 드러난다고 보고요. 그렇죠. 원희룡부터 다 수사를 할 거니까요. 아니 그래서 명태균 이슈도 대납, 조작, 대가 요 세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증거들이 현출됐고 이제는 뭐 언론 보도를 따라가면 관련자들 조사하면 다 네네. 진실은 밝혀질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여러 일들 특검 관련된 사람들은 저희가 더 정리를 따라가면서 하도록 하고 이 리박스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 내란으로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론을 또 조작하기도 하고 또 국가 정책과 연결돼서 어떤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어떤 그런 이승만, 박정희 관련된 편향된 사상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파악하신 바는 좀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그 당시 이제 리박스쿨 드러났을 때 제가 대선 때 예. 제가 의원들과 함께 리박스쿨 현장을 가요. 유튜브들 모시고 언론 다 모시고 가서 현장에 직접 가셨어요? 현장에 제가 직접 갔죠. 그 현장 예. 가서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네. 뭐냐면 친일 역사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예를 예. 들면 독립운동했던 홍범도 장군을 무슨 뭐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야. 당시에 무슨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예. 친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지 무슨 공산주의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렇죠. 판단하는 그러니까 시계 언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군부 통치를 옹호한다든가 이런 역사 교육을 하는 스쿨이 예. 리박 스쿨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얘기한 반국가 세력을 전선을 쳐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만드는 이념적 교육 기관으로 만든 것이죠. 어허. 이게 이제 가장 크고 그것이 어디 연장까지 연결이 되냐면 예. 늘범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하고 방과 학교에서 역사를 강해치는 그런 교사 양성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예. 그들의 이제 세력이 있는 거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극우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그러니까 어떻게 거죠. 보면은 이들의 행태는 이제 더 드러날 건데 예,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온라인에서도 여론 조작도 하니까요. 네. 그럼 그리고 또 도대체 더 큰 게 뭐냐면 예. 자손군이라고 자유 손가락 군대라고 해서 자손군? 예, 자유 손가락 군대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 수사가 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국민들에게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의 일박스쿨 대표가 그 대표? 왜 이런 일을 네. 해왔고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 예. 그들의 세력이 예. 학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너무 것은 심각한데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건드는 게 거기에 이제 교육부가 예. 이거를 제대로 감찰을 했는지 예. 또 교육기관에 대한 이 허가를 어떻게 해줬는지 이런 것들 다 청문회 통해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거 이조 장관도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조 장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보니까 오늘. 근데 예. 수사가 또 시작되면 뭐 수사가 피할 길은 지나면 없고요. 피할 길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럼 의원님 이게 궁금한 게 누가 그럼 돈을 냈느냐? 아니 자금이 있으니까 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제일 하나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자금을 국가 돈이냐? 아니면 또 어떻게 따로 조달했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이제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의 예.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연합회를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사업들. 공모 예, 사업들 예. 이걸 들어가서 그게 바로 이제 늘범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 것들을 대행해 주면서 이제
그 경제적인 흐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를 짜는 거네요. 생태계를 짜는 국가 돈을 것이죠. 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리고 이게 제가 하나 지금 네. 약간 사이드인데 네. 김건희가 관심 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건강 사업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엄청 많이 그 하고